기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특강을 시킬 수 있어서 진심으로 무한 감사드리며 해서 저희가 맥주를 무한대로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른 300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00잔까지는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 더 이상. 신문의 날개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선거 파티에서도 오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동선거 때도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사실, 야권의 승리에 여러분들 기여를 그렇게 잘 몰라요. 그죠? 앞으로는 점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모르면 지방 방송 좀 꺼져요. 나는 그런 걸 참을 수 없어, 진짜. 내가 얘기하기는 주목해.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당선된 사람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호흡용을 내. 사실 제가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봤는데 조금 고생이 많았어요. 이게 완전 주먹국으로 만들어진 분들이거든요. 대단한 체계 안에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시민의 날개라는 플랫폼에서 시민의 심리 아이를 쓰시는 그분과 몇분들이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주먹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신 분들도 선관위의 그 선배를 받을 리가 없죠. 경찰로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도 못하고, 밖에서도 20시간 되겠습니다. 텐트 치고, 텐트 누가 쳤어요? 옆에 붙여도 돼요. 그냥 더 갖고 와야 돼요. 불법 부정을. 노상에 텐트 치고 누구예요? 조금만 옆으로 당겨주세요. 의자. 그러지 마요. 저는 너무 몸이 이상해라고 의자 조용히 좀 해. 여기만 봐요, 여기만. 너무 감사했다고. 왜냐면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새벽 3시에 가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새벽 1시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하냐고 그냥 기다려, 앉아서. 뭘 보고 있냐면, 마이너스 문 닫힌 선관위 사무실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고맙기도 하고, 끝나면은 꼭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맥주 한 잔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맥주를 무한대로 드리지 못해요. 우리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한대로 못 드리겠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한 3잔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커피도 먹자니? 했던 동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 은평 왜 공항에 나오냐면, 박수민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박수민은 몰라. 그죠? 남양주에서 오는 분들. 남양주 대단한 거예요. 남양주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3층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선관위 문이에요. 그 선관위 문에 문 앞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잡상인 수준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저한테 쫓아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선관위로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있고 하루가 지나도 있고 이틀이 지나도 있고 계속 서 있으니까 마침내 남양주의 선관위 직원들은 감동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막 의전 내서 그랬다고 해요. 그죠? 네. 남양주는 또 진선미 맞죠? 아닌가? 마포도 사실은 초반에 나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 동네 당선된 의원들을 다 불렀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당선 사례로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분만 모셨어요. 한 분은 아무 상관없이 정성대 의원. 자,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하나 그러더라고요. 감사 인사. 그냥 내려오겠어. 제 표를 지켜준 건 아니지만 정청래가 손해원이기 때문에 정청래 표를 지켜주신 걸 감사드리고 특히 마포에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어떤 행사인지를 잘 모르고 왔고 여러분들 활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동갑에서 살아 돌아온 진선미입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려 23분이나 저의 그 투표를 지켜주시겠다고 나서서 4박 5일 동안 교대하시면서 힘들게 지켜주셨다는 말씀 듣고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저는 워낙 바람이 한 바람에 저가 다 묻혔는데 묻혀도 행복했습니다. 강동갑은 20년 만에 야당 의원이 됐고요. 여성은 후보로 처음이랍니다. 이분은 제가 소개를 취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되지 않고 큰 뜻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이 잘나서 된 거예요. 잘난 박준희. 제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공천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보고 관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운은 아니고 제가 사랑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내려가자마자 김미경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거기 계신 당원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또 후보 단일화까지 진행이 됐죠.
야권 단일화가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제 표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4박 5일 동안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고 그 덕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11년 정도 인권 변호사 하면서 쌓은 복을 다 쓴 것 같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4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또 새로운 복을 제가 지어야 된다.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니는데 또 한 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새로운 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청래 딱 이런 정청래 최고! 이번에 좀 넓으시니까 제가 19대 국회 때요 개공원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1호로 진성준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낙선자 신분의 현역 국회의원 개공원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박준희.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손 들고 얘기해. 뭐하고 얘기해. 그리고 징계를 반드시 먹어. 징계를 먹고 컷오프해. 하고 자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이제 지역 구민들은 오래 해라, 3선, 4선 해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덕담으로 하시는데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꼭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는 것보다 잘하고 싶다. 한 번 하더라도 잘하고 싶다. 길게 잘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뻗을 텐데요. 정청래하고 승질이 제일 닮은 게 박준희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내 입지가 줄어들어요. 인정. 당내 입지가 줄어들면 국민들 향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위험한 길을 걷게 될 거야. 계속 나하고 제일 닮은 국회의원이 박준희입니다. 계속 나를 생각지만 떠듭니다. 자, 제가 돌아다니던 동네 중에 불평이 제일 이상했어요. 다른 데서는 뭐 이름을 얘기하면 그래서 진선미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불평에서는 우리 박주민 우리 박주민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돌았어 아주 언제 갔다고 우리 박주민 그래서 제가 박주민 변호사 꼭 불러야 되겠다고 변호사가 아니고 당선자 생각했는데 이분들 좀 가셔야 돼 왜?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5분 동안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일로 줄 서주세요. 두 분 열심히 쉬세요. 이거 오늘 처음 보거든요?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불이다. 시민의 동생이 결국 생각하는 게 이거야? 나라고 고글 같은 거 나서 이게 뭐야 지금 이게. 하지만 예쁘고 멋지네요. 자, 이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이요, 우리 방송에 처음 나오실 때 개표부장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랑 방송을 한 1년 하더니 개표부장 있는 것 같아. 그랬던 사람이에요. 한 말씀, 둘이 올라오면 우리 방송 먹겠다. 자, 시민들 소개할게요.
이 양반은 누가 나오는 산으로 방송에 내렸고 여자분 나오시면 아름답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시민님, 예. 어쩜 그렇게 멋있으세요. 다 예쁘세요. 자, 우리 그 시민의 돈 최초 제안자? 대표 제안자? 대표 제안자 시민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거 어색하네요. 제가 원래 내성적인 보니까 지금 170명이 넘어서 혼자 도우미만 40명이 넘고요. 정말 이렇게 부산에서 제주도에서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액션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네요. 지금부터 조금 많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스태프들이 15분 안에 끝내고 진행 순서를 우리 거피디님 하에 번역별로 돌아가면서 올라오셔서 그동안의 투표함을 지키면서 개표 참관인을 하면서 힘들었고 즐거웠던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방향까지이기 때문에 10분씩만 해도 170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짧고 굵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좀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나가네요. 저희 시민의 눈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눈은 세 가지의 사업을 원래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시민의 눈과 시민의 손, 시민의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의 손은 신발장을 때려잡는 알바단, 뒷부분 알바를 진행하려고 했고 실제로 가동을 기획단을 구성해서 가동을 해봤는데 예능연습 정도 끝났습니다. 그 팀장은 김신영 씨라고 목동팀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안 오셔서 제가 소개를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의 발입니다. 시민의 발은 17개 시도광역단위의 학원과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유행가를 돌면서 24시간 3일 동안 풀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있는 예술들을 다 들고 모아서 24시간 풀로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량진 학원가가 35만의 학원을 다녔어요. 그쪽에서 2박 3일, 3박 4일 홍보를 하면 그들이 적어도 80% 정도는 투표에 참여할 거다. 그런 생각에서 진행했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냥 엔터 쳐주시면 멋있다는 사람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세 개의 업무를 하고자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홈페이지 개설하고 웹을 만드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고민 끝에 바로 이 시민의 아이디어가 나오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아이디어는 원래 진보, 좌파, 포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찾아가서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20년 이상의 제한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한번 눌러보시면 네, 다시 눌러주세요. 네, 이거 좀 보고 싶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의 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 보시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20년 이상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민의 날개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 제한자 20명이 선거 구정에 대해서 감시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대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제안을 받고 20명의 시민들이 대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제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시민의 이름이 재밌게 돼 있죠. 부산은 30대 청년 김태희 이런 식으로 해서 권진희 대표도 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구성이 돼서 밑에 통합 제안문이 나와서 5천만 원짜리 웹과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민의 날개에서 공짜죠. 이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커뮤니티에서 방역불로 만들어졌다는 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사례는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시민의 눈을 경험하셨고요. 시민의 눈은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았지만 댓글 달기 운동과 시발되는 움직임 그리고 구갈단이나 이런 아이들이 움직임을 좀 포착하고 진행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발은 전혀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돈과 인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력은 제가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을 전국 45개의 지역에서 모아서 이벤트를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 2천만 원의 돈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공동을 파파레스하고 시작했지만 당시 25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왜 25만 원만 들어오지 않아요? 계좌번호가 틀렸었어요. 끝자리가 2500인데 5200으로 후보가 되버린 겁니다. 계좌번호 들어오지 않아요. 또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 눈과 시민의 눈 진행을 했고 직접 시민의 손은 김신영 님이 진행을 했었고 시민의 발 전시정 죄송합니다. 전시정 님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의 발 팀장님을 잠깐 불러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세월호를 위해서 행동하는 리멤버 봉사활동 권진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예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하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는 아주 깊은 기능과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조직해서 하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에서 이번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년 남았지만 저도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해서 아주 깊은 예술로 대중을 만나서 진정한 투표, 획득한 투표, 우리의 투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의 투표율 80%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시민의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의 눈과 발과 손의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이 홈페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50개 사이트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이 중에 집중 댓글 달기, 모니터링, 오유, 일배 사이트 등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 백백이 들어있고, 여기가 진실 창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시발단 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폐쇄가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카드 도수로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이것을 아까 시민의 손에서 댓글 달기로 쉽게 140자 이내로 간추려놔서 이미지까지 나와 있는 게 있고, 신고합니다는 부정선거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 자문단. 이 자문단이 조국 교수부터 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동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어쨌든 시발자들이 그렇게 중국어를 해되진 않았다. 그런데 대선 때는 아주 심할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자료실인데요. 정말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까지 진행하고, 이게 또 잘못된 다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교육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육을 담당해 주신 분 두 분을 초대해서 잠깐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현 박사님하고, 네, 김현수 박사님하고 이한주 기자님 올라오셨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맛있네. 수제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신문인 기자 활동하고 있고요. 오마이뉴스 프레스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2012년 대선 이후부터 또 선거안이 관련해서 취재해서 기사를 썼고요. 제 관련된 기사들은 오마이뉴스 보시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이제 직접 전달 활동을 했지만 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제가 또 직접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개표소 와서 또 이렇게 취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병진 목사님이 지금 여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이번에 참관을 하면서 선관위를 많이 기록했죠. 밤새도 또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그 선관위 직원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올해 아마 처음으로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이게 시민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꼬치꼬치 그냥 또 따지고 들고 시민에 관해서 원래 보시던 성북구 선관위라든지 또 우리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감히 그 참관인들이 개표 참관인들이 위원석 검열에 가까이 가가지고 빠지질 않았어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감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사시키고 하는 감시하지 않고, 그냥 한 서너 명이서 그냥 개표소, 그 넓은 개표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는 게 다였는데, 다행히 이제 이거 시민들 같이 또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선관위에서 드디어 이제 개표 못하겠다는 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서 다가오는 대선 아주 승리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저는 박사는 아니고요. 박사는 아닙니다. 포기할 감사 여기가 있는데 혹시 저희가 교육하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시민 프로젝터 팀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표 참가인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 다 보셨습니까? 네. 제가 우선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은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드려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는 2012년부터 해서 개표부적인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들을 페이스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그렇게 보셨던 일들을 저는 직접 다 현장에서 겪었던 상황들이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자신있고 당당하게 가서 개표 참관하고 투표한 시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었는데, 막상 교육을 진행하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막막하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입이 안 떨어질 것 같다.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한다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 먼 딴 세상 얘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 분한테 제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가 그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선관위 앞에서 지키시면서 힘드셨다니까요. 선관위 직원들하고 신랑이 하면서 겪으셨던 일들 시계 들고 갔다가 못 넣고 나와서 쫓고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은 대표 참관이 가셔가지고 단상에 못 올라가고 선관위 위원장한테 그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 고고영 PC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겪으신 것들을 저는 이제 중앙에서 진행하면서 영상이나 사진이나 또는 얘기도 들으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또 전국의 253개 대표당이 진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곳에서는 되고 그것들이 저희가 가서 우리 시민들이 가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자료를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해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전파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또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처음에 느꼈던 들어갈 때 다이하고 나올 때 느낌이 너무 달랐다는 걸 같이 느끼셨나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 느낌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갑이다. 그렇죠? 예. 국민이 갑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거부당하고 우리를 모멸을 주고 또 찾았던 사람이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방식을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에게 단상에 올라가 사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고영 PC 사진 찍고 거기서 PC 출력한 대표자 인력 정보를 출력해둔 사람들이 불법이었냐? 라는 질문을 해봐요.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공무원인데 합법이니까 국민들한테 상관이니까 다 던져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를 거의 단상에 못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사진 못 찍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 거예요. 근거를 대라고 얘기했었죠? 네. 근거를 대라고 얘기했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근거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불법하고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시민 여기 계신 분들 모든 국민들이 그거 하나는 뼈저리게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불법이다. 같이 해보세요. 그들이 불법이다. 그들이 불법이다. 우리가 합법이다. 우리가 합법이다. 국민이 갑이다. 국민이 갑이다. 투쟁! 투쟁!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제가 그 24년 동안 국토부정에 대한 연구를 해오면서 이번 대선에서 제가 그 야당 합계 180석을 예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그걸 문자를 넘겼었는데 나는 그 친구가 다시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그거를 확인했냐, 알았냐, 했냐.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식이다. 나는 그거를 국토부정을 구성하면서 다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80석을 못 얻었어요. 그죠?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 253개 중에 우리가 190개밖에 못 들어갔어요. 다음에 총선 대선 그리고 지방선 할 때는 253개 전국을 전부 다 우리가 대표장을 그 다음에 투표함을 다 장악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투개표를 감시했던 조직이 제가 볼 때 시민대표 참관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 당시 개표 사항을 생중계로 그냥 시민이 스스로 생중계를 하는 단체가 선거 파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체가 각자의 업무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관련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아무래도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보고사항을 다시 드릴 거고요. 공명선거팀은 두 분이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의 사무총장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희망정치 시민전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87년도였었는데요. 그때 처음 개표선반 활동을 했었는데 30년 지난 오늘 다시 공명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지 꿈에 거 생각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이번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넘겨주세요. 19대, 20대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준비하신 분이 강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표 참관 활동을 해서 20대와 19대 차이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저희 그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는 3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식으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개표 부정은 없는지 아니면 개표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개표 참관 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배경이 어떤 단체들이 배경이냐면 희망정치 시민연합 혹은 공의정치포럼이라고 하는 기독교 배경의 단체들이 한 10군데가 모인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님께서 말단 조직 이야기 하셨는데 참 빚진 마음입니다. 저희 문제일은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선 때. 이번에 보시죠.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개표 참여 활동을 하려고 인원을 모집했는데 많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한 300명, 25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선거 파티가 결합하시면서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셨고 그 후에 시민의 눈 그리고 파파이스에서 김원준 선수가 굉장히 강조하셔가지고 약 개표 참관 희망자가 전국적으로 1,100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선거 중간 선관위에 참여하신 분이 한 31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복지국가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이런 소수 정당의 정당 차관님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인원은 717명 정도 되셨고 저희가 개표소에 가신 분, 개표소에 간 곳은 총합 한 158개 정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개표 참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미분류 투표지 대상 발생한 것, 그 다음에 그 공인 상태가 불안정한 투표함이 계속 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분류기가 계속 보장을 냈기 때문에 시간면에 있어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메일로 저희들이 설문함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함에 그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다 모아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금 현행 그 개표 과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정확도가 떨어지니 그냥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의 눈이나 또 기존에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이 일을 제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게 미덕인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기존에 이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팀에서는 기존의 참관인의 비리가 약 260명 정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모두 박수 한번 드려주십시오.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제가 당일날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TV 지하에서 만들었는데 무려 1,200명이 동시에 있었어요. 맞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장을 일으켰던 거고 더더욱이 시민의 눈에 앱은 다운이 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신고건만 170건이 넘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선거파티 관련된
서정우 대표님, 백인용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구다창님 다 나오십시오. 네, 당일날 마이크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다음날 당일날 선거 방송을 우리 백인영 대표는 전당하고 교섭을 하거든요. 가서 노동당과 정의당과 더민주당 나갔죠. 네, 복수국가랑 가서 차관이 되나 이렇게 싸우셨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DB를 입력하신 분이 바로 부장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인사만 해주시죠. 예, 저 선거 파트에서 외모를 맡고 있는 일단 저는 당일날 방송을 이제 담당하는 거였고 사실 이 두 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짧게 일단은 저희 애가 천사와 악마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천사가 이기지 이렇게 안 하고 네가 편 들어주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도 편을 들어주시고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사연 하나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표 참관인 모집하는데 문자로 신청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잡상인인가? 문자로 신청하셨는데 왜 문자로 문의를 주셨냐면 청각장애인이세요. 청각장애인이셨고 그래서 자기도 대표 참관을 꼭 하고 싶다. 하지만 자기는 듣지는 못하지만 입모양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참가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니면 길이다. 그럼요! 국민이 갑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명선거 시민대표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구자창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한테서 이제 메일이랑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후심 보고 안 하시고 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카톡이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999였어요. 문자를 한번 보내면 700분한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착하셔가지고 답장을 미리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사람이 하나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분들이랑 연락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답변을 빨리빨리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지혜가 출중하셔서 답변 안 하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민의 힘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잘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서정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총 717분을 개표 참관인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서류 신청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밤을 샜어요. 그걸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한 4분 정도가 같이 밤을 새고 여기 백인영님과 같이 정말 자기 본업을 잊으면서 걱정될 정도로 깡통 차는 거 아니지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다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딱 한 분을 제가 실수로 개표 참관인 신고를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717분을 보내드렸는데 딱 한 분을 못 보내드렸는데 정말 너무 전 지금도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기가 힘든데 그분이 방금 서정훈이 말씀해 주신 그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그분한테는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한테 문자로도 제가 여러 차례 죄송하고 제가 정말 죄송하다.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겠다. 밥이라도 한번 제가 식사로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나 받았고 밥은 됐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사진과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쫓겨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거기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가지고 정말 이 일이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시민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가해서 선관위를 거의 폭파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정말 스스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 참관인만 참가하셨던 분 손 들어보시네요. 대표 참관인만? 좀 뻘쭘하시죠? 네, 사실은 저희 선거 파티는 저번 이제 6.4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이 세 번째 대표 참관인 캠페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시민님을 만난 건 4월 13일, 4월 14일 그쪽 이 범퍼 앞에서 만나뵀었거든요. 네, 사실 되게 시민님께 죄송한 게 그 사전개표 지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대표 참관인 분들이야 저희가 직접 드리지 않아도 그때 선관위 통해서 다들 받으셨죠? 네, 그 정당한 수당 받으셨죠? 네, 그거라도 있지만 사실 사전개표 지키신 분들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신 나갑니다! 정신이 나갔어. 정신 나갑니다! 네,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흔히신 대로 저는 이제 그 두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당과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와 협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뭐 시계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CCTV 이런 것들을 많이 협상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결국 이렇게 몸으로 빼고 계셨고 대표 참관인 모집도 사실 저희가 전에는 한 100명, 150명 단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당들 만나면 협상을 하는데 몇 명 모였죠 했더니 300명이 모였대요. 다시 물어봤더니 500명이 모였대요. 다시 물어봤더니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일을 하면서 느꼈고요. 여러분 다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특히나 이번에 대표 참관인 참여하셨던 분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꼭 계신 거. 네, 그리고 저희가 다 이 시민으로 다 이제 밀어드렸으니까요. 네, 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다음 대선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뒤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김진혁 기자님은 저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예, 반갑습니다. 김진혁입니다. 그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부정선거 쿠데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선거 쿠데타는 헌법상 내란 및 특권문란의 금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이승만이는 부정선거, 3.1 부정선거를 해서 결국은 국민의 손에 끌려 내려와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시체로 돼서 돌아왔습니다. 박정희는 결국은 18, 친일 독재를 했고, 군사반란에 일으켜서 결국은, 그러니까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 18년 독재가 중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하고 노태우는 결국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물단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여성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쿠데타 박근혜에 대한 것들도 용서되어질 수가 없죠. 대한민국 아까 우리 신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542군데 투표소가 있거든요. 선진국이라든지 모두 거의 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투표소에 한 3,000명 정도 돼요. 유권자가 70% 투표를 보더라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10,000원짜리 2,000장 까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시간 만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행정 처리 같은 걸 다 한다고 2시간 만이면은 엑셀을 해서 좀 더 보고해서 해버리면 밤샘 개표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뜻이 그대로 100% 반영된 개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의해서 국민 주권 주인 대 종에서 주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4.13 선거에서 이렇게 크게 해주셨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짜 존경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박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죠. 여러분들 18년 대선 때 댓글 사건이 있죠. 역시 김하연 역시 내라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선표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선거사님과 저와 국회 앞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년째 투표소 투표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원 의원이 투표소에서 이제 수개표 입법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5월 22일이면 그 이제 19대 국회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작업 폐기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은 또 여야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결국은 제도권이 변합니다. 시민운동의 결과는 제도에 변하지. 결국은 여러분들도 제도권에 들어가서 아까 박주민 당선자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시민운동들에 의해서.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면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에 좀 발의를 해서 해달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4.13 선거 때문에 좀 잠시 쉬고 있는데 국회 정문 앞에서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횟수로 3년치 했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종식해서 국민요건 되찾자. 부정선거부터 다 박근혜로 퇴진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투표소수 수개표로 통해서 국민주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판넬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1시 한 정도서부터 오후 1시까지 새누리당 당합수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5월 중순부터 재개하려고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민을 처음에 하자고 이 시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요 참 암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소요소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할 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